어저께처럼 똑같이 사각형을 만들어 볼까요? 3000, 5000 푸시앤풀 2400 구멍 뚫고 렉탱글 1500, 1200 구멍 뚫고. 자, 그림자 켜고. 역시 시간은 밤으로 바꿔 놓을까요? 이렇게요. 시간을 그냥 오전으로만 돌려버리면 밤 시간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렉탱글 라이트, 즉 플랫 라이트를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게 스피어 라이트입니다. 근데 이 스피어 라이트는 요 뒤에 있는 옴니 라이트랑 효과가 비슷해요. 우린 둘 다 뭐라고 부르냐? 이 옴니 라이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점광원이라고 부릅니다. 점광원. 점에서 빛이 나간다고 해서 점광원이라고 부르는데 얘도 점광원이에요. 사이즈가 큰 거예요. 네, 대신 사이즈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클릭하시고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조명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요게 이제 스피어 라이트입니다. 구슬 모양의 조명. 렌더링 해보면 또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늘 항상 새로 시작하면 세팅은 다시 해야죠. 자, 렌더 세팅, 프로그레시브 끄고, 디노이저는 켜도 좋고 꺼도 좋고, 최종 결과물을 얻을 거면 켜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결과만 확인할 거면 끄면 꺼야 되고, 얘를 꺼야 렌더링 속도가 좀 빠르다고 했습니다. 자, 카메라 이거 오토 이제 안 씁니다. 그 다음 이펙트 필요 없고, 렌더 아웃풋 800에 450이고요. 그 다음 인바이런먼트에서 GI 값 켜고, 그 다음 노이즈 리밋을 0.01로 바꾸고, 그 다음 안티 알리아싱 필터를 캐물룸으로 바꾸고, 그 다음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여기 조절자를 클릭해서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켜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디폴트 값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렌더. 그러면 이렇게 구슬 모양의 조명이 만들어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크기에 따라서 밝기 값이 또 조절이 돼요. 너무 작으면 밝기가 좀 어두워지겠죠. 너무 크면 또 밝아질 거고요. 전구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옵션을 살펴볼까요? 여기 스피어 라이트 선택을 하고요. 자, 선택을 하면 오른쪽에 항목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떤가요? 항목이 이제 좀 눈에 들어오나요? 인텐시티가 뭐라고요? 밝기, 농도 또는 밝기, 유닛, 단위 나오죠? 그 다음 사이즈, 지금 만들어진 구슬의 크기. 자,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인비저블이 있고 노디케이가 있고, 인비저블은 감축이었습니다. 인비저블을 체크하면 지금 나와 있는 저 동그란 조명이 안 보이겠죠. 그 다음 노디케이, 디케이가 무슨 뜻이라고요? 감소. 빛이 거리에 따라서 점점 소멸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노디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멸되지 않고 빛이 무한정 쭉 가버리게 되는 거죠. 마치 태양처럼 돼버리는 거죠. 태양은 빛의 소멸 없이 그냥 쭉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그래서 꺼야 되고, 그림자 만들어야 되고, 디퓨즈는 객체가 지닌 일반적인 색상을 말합니다. 서피큘라, 사물이, 그러니까 빛이 사물에 닿으면 반사가 돼요. 반사가 되면서
하이라이트처럼 이렇게 반짝이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걸 서피큘라라고 하고, 그 다음 리플렉션, 반사 효과, 앰모스피어릭, 안개 효과 다 적용해 줘야 됩니다. 커스틱은 어저께 설명한 대로 빛이 한 점에 모이는 효과를 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여긴 특별히 손댈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포트라이트요. 스포트라이트는 그냥 이렇게 점을 딱 찍으면 돼요. 보시면 이렇게 커서 옆에 원뿔이 이렇게 달려다닐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지점에 이렇게 클릭하면 자, 이렇게 원뿔이 이렇게 하나 생겨납니다. 그래서 위치를 자, 이렇게 조금만 앞으로 빼볼까요? 그리고 렌더. 그러면 이와 같이 스포트라이트 효과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스포트라이트는 렉탱글 라이트하고 옴니 라이트는 전역이죠. 전체가 다 가는 거죠. 근데 스포트라이트는 내가 지정된 부위만 조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로테이트를 이용했어요. 선택하고 로테이트,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렌더링 되는 부분이 조금 달라지죠. 그죠? 그 매장 같은 데 보면 스포트라이트들이 잘 달려 있죠. 그림이라든지 메뉴판 같은 거 비출 때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동을 하거나 방향을 돌려서 한번 해보시죠. 얘를 꼭 로테이트를 해서 모양을 맞춰야 될까요? 아닌 거죠. 선택하고 자,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위치를 지정하고 방향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스포트라이트가 될 부분 클릭하고 범위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명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너무 적이 됐나 보다. 너무 좀. 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조명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조명의 범위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방향, 그 다음에 범위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첫 번째 범위가 빛이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가 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테두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빛이 점점 이렇게 소멸되는 겁니다. 자, 클릭. 그리고 지금 벽에 바짝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빼주세요. 그리고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조명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저 크롬이 부동 태피막을 저절로 만들어. 그래서 녹이 쓸지 않고 반영구 사용이 가능하다. 근데 스텐펜 문제는 사실 검은 연마제다. 스텐펜을 만들 때 쓰이는 연마제에 바람 추정 물질이 들어가 있다. 이게 닦기도 힘들고 닦아도 미세하게 남아있어서 찝찝하다. 그래서 나는 연마제 안 쓰고 만든 프라이팬을 꼭 찾아서 쓰고 있다. 출시하자마자 연속으로 9번 완판. 선착순 42% 할인 놓치지 마라. 코팅펜 버리고 스텐펜 쓰는 이유 알려준다. 코팅펜은 대부분 불소수지 코팅으로 만드는데 이건 불소를 포함한 플라스틱 코팅이다. 이게 조금만 써도 벗겨지면서 과부라한물이 나오는데 이게 환경 호르몬이다. 그럼 스텐펜은 긁어도 괜찮을까? 스텐펜은 긁혀도 스텐소 크롬이 부동 태피막을 저절로 만들어. 그래서 녹이 쓸지 않고 반영구 사용이 가능하다. 근데 스텐펜 문제는 사실 검은 연마제다. 스텐펜을 만들 때 쓰이는 연마제에 바람 추정 물질이 들어가 있다. 이게 닦기도 힘들고 닦아도 미세하게 남아있어서 찝찝하다. 그래서 나는 연마제 안 쓰고 만든 프라이팬을 꼭 찾아서 쓰고 있다. 출시하자마자 연속으로 9번 완판. 선착순 42% 할인 놓치지 마라. 코팅펜 버리고 스텐펜 쓰는 이유 알려준다. 코팅펜은 대부분 불소수지 코팅으로 만드는데 이건 불소를 포함한 플라스틱 코팅이다. 이게 조금만 써도 벗겨지면서 과부라한물이 나오는데 이게 환경 호르몬이다. 그럼 스텐펜은 긁어도 괜찮을까? 스텐펜은 긁혀도 스텐소 크롬이 부동 태피막을 저절로 만들어.
그래서 녹이 얘를 슬지 않고 조절하면 반영구 사용이 여기 가능하다. 보시다시피 근데 스탬펜 범위가 문제는 늘어났다, 사실 검은 줄어들었다는 연마제다. 걸 확인할 수 스탬펜을 만들 있습니다. 때 쓰이는 연마제에 바람 추적 물질이 들어가 있다. 이게 닦기도 범위가 줄어든 힘들고 거 닦아도 보이시나요? 미세하게 남아 있어서 네. 찝찝하다. 푸놈 그래서 나는 바잉글. 연마제 안 쓰고 만든 프라이팬을 꼭 찾아서 쓰고 있다. 그다음, 출시하자마자 그러니까 이 연속으로 푸놈 9번 바잉글 완판. 아니다. 선착순 푸놈 바잉글이 42% 할인 놓치지 마라. 바깥쪽 원이에요, 코팅펜 바깥쪽 버리고 원. 스탬펜 쓰는 이유 알려준다. 그러니까 코팅펜은 이렇게 대부분 동그랗게 불소수지 나오는 거 코팅으로 보이시나요? 만드는데 이건 불소를 동그랗게 포함한 나오고, 플라스틱 코팅이다. 이게 얘가 조금만 써도 넓어지면 벗겨지면서 넓어질수록 과부라함물이 나오는데 이 이게 안쪽 환경 호르몬이다. 콘에서 그럼 스탬펜은 점점 긁어도 사라지는 괜찮을까? 효과가 일어나게 스탬펜은 돼요. 긁혀도 스텐소 크롬이 부동 태피막을 저절로 만들어. 그래서 제가 녹이 푸놈 슬지 바잉글을 않고 영어로 반영구 사용이 나갔습니다. 가능하다. 그럼 근데 렌더링 스탬펜 하게 문제는 되면 사실 검은 연마제다. 이렇게 스탬펜을 만들 때 선이 쓰이는 연마제에 뚜렷하게 바람 추적 만들어져요. 물질이 들어가 있다. 이게 닦기도 힘들고 닦아도 네. 미세하게 남아 있어서 효과가 찝찝하다. 그래서 나는 연마제 안 쓰고 푸놈 만든 바잉글을 프라이팬을 주게 꼭 찾아서 되면 쓰고 있다. 출시하자마자 연속으로 9번 완판. 이 선착순 범위가 늘어나게 42% 되는 할인 놓치지 마라. 다시 코팅펜 말하면 버리고 스탬펜 쓰는 조명이 이유 이렇게 알려준다. 코팅펜은 나가야 대부분 되는데 불소수지 코팅으로 만드는데 여기서 이건 이제 불소를 조금 포함한 더 플라스틱 코팅이다. 바깥으로 이게 조금만 조명이 써도 벗겨지면서 과부라함물이 사라지게 되는 나오는데 이게 환경 호르몬이다. 그럼 스탬펜은 여러분들도 긁어도 한번 괜찮을까? 해보시죠. 여기 두 개 보시면 요 옵션을 보시면 푸놈바 팔로프가 있고요. 디케이가 있습니다. 디케이는 감소하다라는 뜻인데 인버스 스퀘어로 되어 있네요. 노 디케이 그러면 감소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 디케이로 놓게 되면 지금 조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렌더링하면 감소하지 않으니까 빛이 그냥 쭉 가게 됩니다. 자, 푸놈바 앵글을 제가 줄여봤어요. 다시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그 경계가 칼처럼 딱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조금만 더 열어보죠. 그러면 조금 더 경계가 확산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여기 디케이 값을 노 디케이로 놓고 렌더링을 해보시고 여기 푸놈바 앵글을 조절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경계 부분에 빛이 확산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노 디케이 그러면 빛이 그냥 쭉 가버리니까 의미가 없겠죠? 인버스가 있고 인버스 스퀘어가 있고 인버스 큐브가 있습니다. 인버스는 거리에 비례해서 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가 1m 가면 1이라는 숫자만큼 감소가 되는 거죠. 인버스로 놓게 되면 그나마 좀 더 보기 좋을 겁니다. 이렇게요. 인버스로 놔보세요. 그러면 거리에 비례해서 조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인버스 스퀘어는 거리에 스퀘어가 4제곱인가요? 스퀘어가 제곱은 아니죠, 그죠? 거리에 4제곱으로 비례해서. 그러니까 더 빨리 빛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빛이 더 빨리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처럼. 큐브는 뭔가요? 육면체죠. 그러니까 6제곱이 되겠군요. 거리에 6제곱.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빛이 소멸이 돼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한 번씩 렌더링을 해보시죠. 인버스 거리에 비례해서 스퀘어. 스퀘어가 4거리죠. 4제곱으로. 큐브 6제곱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인버스는 거리에 비례해서. 인버스 스퀘어가 사각형이란 뜻입니다. 모퉁이가 4개죠. 그러니까 거리에 4제곱으로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인버스 큐브는 육면체죠. 모퉁이가 8개 있네요. 그러니까 거리에 8제곱으로 비례해서 빛이 사라지게 됩니다. 가장 보기 좋은 거는 인버스가 그래도 좀 보기 좋아요. 여러분들이 적당한 조명을 보기에는 인버스가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푸놈바 팔로프라고 있죠. 팔로프가 무슨 뜻이냐면 사라지는 방향이란 뜻이에요. 오프가 끄다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팔로프 그러면은 꺼지는 방향이란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부분 있죠. 여기가 빛이 온전하게 생긴 부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빛이 소멸되고 있죠. 요게 팔로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빛이 소멸이 되잖아요. 요걸 팔로프라고 하는데
팔로프가 빛이 소멸되는 방법이 라이너, 즉 거리에 비례해서 없어질 거냐, 스무스 큐빅 아니면 조금 더 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렌더링해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IES 라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가 조금 특이해요. 자, IES 라이트라는 게 뭐냐면은 그 조명 협회가 있습니다. 조명 공학 협회가 있어요. 그걸 IES라고 합니다. IES가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라고 합니다. 조명 공학 협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뭐냐면은, 이 IES 파일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조명을 하나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그 조명이 어떤 조명인지 설명을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게 IES 파일입니다. 조명공학협회에서 이렇게 만들어내, 이 파일로 써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그걸 IES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파일을 열어보면 조도가 얼마고, 빛이 이렇게 동그랗게 갈 건지 이렇게 갈 건지, 어느 쪽으로 방향성이 치우쳐져 있는지, 뭐 앞으로 갈 건지 뒤로 갈 건지,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게 IES 파일이에요. 자, 여기다가 제가 IES 조명을 넣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다시 볼까요? IES 파일을 누르면 파일 탐색기가 뜹니다. 자, 제가 한 대 모아놨습니다. 스케치업에 IES 파일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공유 폴더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복사해 가세요. 아니다. 공유 폴더 말고 카페에도 올려놨어요. 카페를 보면 스케치업 실습 자료, 네, 여기 있네요. 스케치업 실습 자료에 보면 여기 IES 파일이 있어요. 흔히 돌아다니는 인터넷에서 누가 만들어 놓은 건데, 뭐 1번 조명 이렇게 생겼고 9번 조명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조명들이 이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스포트라이트예요. 19번 조명이 조금 특이하게 생겼네요. 19번 조명을 좀 불러다 써보죠. 자, 19번 조명을 제가 선택하고 열기. 그러면 이와 같이 19번 조명을 제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조금만 앞으로. 그리고 옵션을 살펴보면 이게 전부 다예요. 색상, 인텐시티, 조도, 그 다음 IES 파일, 쉐입은 포인트 타입,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IES 파일로부터 가져오겠습니다. 옵션, 그림자 만들고 나머지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자, 그림은 렌더. 그러면 이와 같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광량 조절은 없고요. 여기 보시면 쉐입 있죠. 얘를 IES 파일로 놓으시거나 아니면 서클로 놓게 되면 여기 다이아메타가 나와요. 이 값을 키워버리면 조금 더 뚜렷하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IES 파일로 놨습니다. 그럼 그 형태가 IES 파일로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그렇게 진하진 않죠? 근데 예를 들어 서클이나 스피어로 놓으면 이 다이아메타가 활성화되는데, 제가 다이아메타를 크게 놨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진해지게 돼요. 뚜렷하게 나오게 됩니다. 얘를 줄여주면 얘가 조금 흐려지게 되겠죠. 인텐시티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인텐시티를 체크하면 여기 인텐시티 값도 별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IES 파일로 놓고 1700일 때 이 정도,
그 다음에 3400 두 배로 올려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인텐시티 가지고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 IES 파일도 스포트라이트의 한 종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광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부분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와 같이 조명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옴니라이트요. 옴니라이트는 점광원이라고 합니다. 모양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점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이런 점이 생성이 돼요. 이걸로 그냥 끝이에요. 옴니라이트는 크기가 없습니다.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모양이 없어요. 그냥 점입니다. 점만 하나 생성이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인텐시티 값, 밝기 값이죠. 그 다음에 디케이가 있네요. 인버스 스퀘어로 되어 있습니다. 인버스나 노 디케이, 인버스로 놓게 되겠고, 섀도우 라디어스가 있네요. 이거 그림자에 대한 내용이니까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림자, 섀도우,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자, 렌더링. 인버스로 놓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전체적으로 쭉 밝기가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어떤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빛이 쭉 뻗어나간다고 해서 점광원이라고 합니다. 아까 봤던 스피어 라이트하고 많이 비슷해요. 스피어 라이트는 크기가 있지만 옴니라이트는 크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죠? 디케이를 조절하면 돼요. 노 디케이 그러면 디케이 빛이 감소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현실감이 없는 거죠. 근데 인버스로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리에 따라서 빛이 소멸이 됩니다. 인버스 스퀘어 그러면 거리에 따라서 4배씩 빛이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빨리 소멸이 돼 버리는 거죠. 이렇게 밝은데 인버스 스퀘어로 놔버리면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죠. 거리에 따라서 빛이 4만큼씩 줄어들게 되니까. 근데 인버스 큐브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거리에 따라서 빛이 8만큼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방 빛이 더 빨리 소멸이 돼 버리는 거죠. 우리가 적당히 보려면 인버스로 놓고 보시면 무난해요. 그 다음에 여기 섀도우 라디어스라는 거 있습니다. 섀도우 라디어스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자, 그림자의 경계를 보시면 돼요. 지금 굉장히 또렷하게 나오고 있죠. 이 그림자의 경계가 0이기 때문에 또렷하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값을 높여봤습니다. 최대로 놨어요. 그림자의 경계가 흐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이런 거. 그러니까 실제로 형광등 밑에는 그림자가 이렇게 흐린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인버스로 놓고 그 다음에 섀도우 라디어스를 0으로 놓고 렌더링하고 그 다음 10으로 놓고 렌더링 해보고, 그럼 그림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니 마지막이 아니죠. 돔라이트. 조금 기대했네. 돔라이트. 마지막 하나가 여기 지금 비활성되어 있죠. 요거까지 해야 끝나겠죠, 조명이. 자, 돔라이트입니다. 네? 전에 한번 해봤죠. 자, 돔라이트. 돔라이트는 조감도나 건물 투시도 있죠. 거기서 그러니까 조감도나 건물 투시도에서 선라이트를 대신할 때 쓰는 게 돔라이트입니다. 태양광을 대신하는 조명, 그게 돔라이트예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위에다가 건물 위에다가 이렇게 조명을 놨습니다. 그리고 인피니티 플랜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렌더링을 해보죠. 조명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바깥으로, 그러니까 시간대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0시죠. 1시 30분 오전이죠. 한밤중인데 바깥에서 이렇게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태양광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간단해요. 그냥 딱 클릭해 놓기만 하면 돼요. 렌더링 된 결과물을 보면 그림자의 방향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제가 여기 화살표 보이시나요? 이 화살표의 의미가 뭐냐면 태양의 위치입니다.
태양의 방향이에요. 태양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림자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로테이트로 제가 바꿔볼 겁니다. 자,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 뒤쪽에 놨습니다. 그럼 그림자가 이쪽으로 나와야 되겠죠. 자, 렌더링. 근데 그림자의 방향이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냐면 여긴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태양의 위치를 바꿔보고 그리고 렌더링을 해보세요. 그림자의 방향을 바꾸는 옵션은 누구냐면 여기 보면 이 아래로 내려가면 Use Transform 있죠. 이 항목을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그림자의 방향이 이렇게 바뀝니다. 돔라이트의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의 방향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돔라이트는 나중에 매핑하고 함께 사용할 겁니다. 지금 당장 쓰는 건 아니고 매핑과 함께 사용할 거니까 돔라이트는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이요. 어디 갔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써야 될 조명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건 한번 해봤을 거예요, 그죠? 자, 서클을 하나 그리고 푸시 앤 풀,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그룹이나 컴포넌트를 만들어 놓아야 비로소 요 메쉬 라이트가 활성화됩니다. 메쉬 라이트를 주고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조명처럼 되는 거죠. 예전에 한번 해봤을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메쉬 라이트도 지닌 항목이 이렇습니다. 인텐시티, 그 다음에 항목이 인비저블, 노디케이, 섀도우, 더블 사이드가 있네요. 더블 사이드는 뭘까요? 더블 사이드 앞뒷면이죠. 적용이 될까 모르겠는데, 자, 얘네들 전부 다 제가 리버스 페이스를 썼습니다. 렌더링. 조명 안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수업 시간에 종종 그 얘기 했습니다. 그 앞뒷면에 대해서. 앞면은 렌더링하고 뒷면은 렌더링하지 않습니다.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종종 면을 뒤집어서 썼을 겁니다. 렌더링 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렌더링 할 때는 이렇게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조명으로 쓸 때 여기 더블 사이드를 체크해 주어야만 얘가 뒷면도 이렇게 렌더링 됩니다. 이게 더블 사이드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 라이트 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은요, 저는 이제 한번 해봤는데, 자, 이렇게 뜹니다.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샘플을 미리 얘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안쪽이니까 인테리어. 여기 보면 적절한 값이 나와 있네요. 선택하고 제너레이트. 그러면 적당한 밝기를 얘가 만들어줍니다. 렌더링에서 한 9개 정도로 보여줘요. 그 중에 하나 선택하면 그 밝기대로 딱 세팅을 끝내줍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이 중에 이제 내가 원하는 밝기, 내가 원하는 분위기를 선택하고 세이브를, 자, 선택하면 이렇게 이 부분이 바뀌게 돼요. 이렇게 라이트 젠덤으로 바뀌게 됩니다. 메쉬 라이트, 선라이트가 지금 내가 선택한 이 값에 맞춰서 바뀐 겁니다. 선택하면, 선택하고, 아이고, 선택하고 세이브 누르면 값이 선택하면 값이 다 바뀌게 돼요. 자동으로. 그 다음에 세이브를 누르게 되면 파일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해버리면 이렇게
방금 내가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아이콘에서 봤던 것처럼 렌더링을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옵션을 일일이 만지지 않더라도 조금 쉽게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